원장님, 저 지금 교정 중인데 저 교정하면 혹시 제 얼굴형도 좀 바뀔까요? 아, 이 질문이요. 이거 제가 진료실에서 아주 자주 듣는 질문인데요. 이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은 기대 반, 또 어떤 분들은 걱정 반의 마음으로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교정 치료를 했을 때 생기는 얼굴 변화 때문에 좀 비슷한 궁금증을 갖고 계실 수도 있겠죠. 거울을 보면서 내 입이 조금만 더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턱이 조금 삐뚤어진 게 교정 치료를 통해서 잡히면 좋겠는데 하는 기대감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반대로 교정 치료했다가 괜히 입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늙어 보이면 어쩌지? 팔자주름이 더 깊어지면 어쩌지? 하는 이런 걱정스러운 마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유튜브나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또 이것도 말이 다 달라요. 누구는 교정 치료 받고 나서 성형수술보다 더 드라마틱하게 변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교정 치료 받았는데 돈 버리고 시간 버리고 고생까지 했다, 그러면서 얼굴은 더 이상하게 변했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오늘 제가 교정 치료 이후에 변하는 얼굴 모습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정 치료를 한 이후에 얼굴형이 확 바뀌는 경우도 있고요, 전혀 바뀌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요, 교정 치료 후에 내 얼굴이 어떻게 변할지 대략적으로 감을 잡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제가 딱 한 가지만 당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내용들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선택한 가장 일반적인 내용들입니다. 사람의 얼굴들이 사람마다 다 다르듯이요, 우리 턱뼈, 치아 형태나 치아 배열도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제가 보여드리는 사례나 설명들을 듣고 난 이후에 나도 반드시 저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섣불리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교정 치료를 통해서 얼굴이 변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먼저 환상을 좀 깼으면 좋겠어요. 교정 치료는 성형수술은 아니잖아요. 즉, 턱뼈를 깎거나 광대뼈를 치거나 윤곽 수술을 하는 이런 성형수술과는 달리 교정 치료는 치아 배열을 움직이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교정 치료를 통해서 얼굴형이나 모습들이 아주 극적으로 바뀐다고 보기는 어렵죠. 다만 어떤 경우에는 교정 치료를 통해서 정말 몰라보게 극적으로 모습이 바뀌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는 교정 치료로 성형한 것처럼 큰 효과를 보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교정 치료를 했는데도 얼굴형의 변화가 별로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서의 핵심은 바로 우리 얼굴에 있는 연조직의 변화 때문입니다. 이렇게 치아들이 변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입술도, 그리고 우리의 볼살이나 우리의 얼굴도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반대로요, 치아들의 전후방적인 관계들은 유지한 상태로 삐뚤빼뚤한 치아 배열들만 개선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입을 다물고 있을 때 얼굴형의 변화는 별로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그죠? 우리가 웃거나 말할 때 보이는 치아들만 가지런하게 보이게 되겠죠. 이게 바로 교정 치료를 했을 때 변하지 않는 얼굴형을 나타내는 경우입니다. 즉, 치아 구조물의 변화가 전후방적으로 혹은 횡적으로 이동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얼굴형의 변화가 크지 않겠죠. 또 어떤 분들은요, 저한테 선생님, 턱이 깎여져 나가나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질문하시는 분들은 주걱턱인 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정 치료를 통해서 턱뼈의 크기나 형태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성인의 경우 턱뼈 성장들이 다 끝난 경우에는 교정 치료를 한다 그래서 턱뼈의 모양이나 형태, 길이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정 치료를 한다고 큰 턱이 작아지거나 작은 턱이 커지는 건 아니겠죠. 다만 성장기 아동의 경우는요, 우리가 턱 교정을 통해서 치아의 성장을 더 촉진할 수도 있고 억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걱턱 양상을 보이는 우리 어린 환자들의 경우에는 턱 교정을 통해서 아래턱의 성장을 막고 위의 턱의 성장을 촉진하거나, 또 문턱 환자의 경우에는 반대로 위의 턱의 성장을 막고 아래턱의 성장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턱의 형태나 크기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만, 성인이 된 이후, 만 20세 이후의 성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턱뼈의 모양을 단순히 치아 배열만 바꾸는 교정 치료로 바꾸는 건 어렵습니다. 이때 만약에 턱뼈의 형태와 모양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제 수술적인 방법을 고려하셔야 되는 거죠. 다만 교정 치료를 통해서 치아 배열이 바뀌면서 치아 주변에 있는 입술과 피하 지방, 그리고 피부 결들이
재배치가 되면서 어느 정도 시각적인 착시와 라인의 정돈이 일어나게 되면 턱의 모습과 형태가 바뀌었다라고 인지를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서 턱뼈의 모양을 보면 실제로 턱뼈의 모양과 크기 형태가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수 있는 우리 희망적인 이야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교정 치료를 했을 때 야, 너 얼굴이 예쁘게 바뀌었어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정도의 유형은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돌출입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치아가 앞으로 많이 뻗어지면서 입이 나오신 분들은 교정 치료를 통해서 얼굴 형태의 변화가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입이 튀어나와 있으면요, 평소에 입을 담을 때 입도 잘 안 다물어지고, 입을 담을 때 이 턱 끝에 힘이 들어가면서 호두 주름처럼 주름이 자글자글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코 옆에 팔자주름은 상대적으로 꺼져 보이고, 입술 구조물은 앞으로 튀어나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촌스러운 인상과 화가 나 있는 듯한 표정을 주게 됩니다. 이럴 때는 돌출된 입술을 받치고 있는 안쪽에 치아들을 후방으로 보내는 교정 치료를 저희가 진행을 해주면요, 치아들이 뒤로 가면서 치아들의 후방 이동을 따라서 입술들도 자연스럽게 뒤로 이동을 합니다. 이때 치아가 이동하는 양만큼 입술이 다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치아 이동량의 약 절반 정도 입이 들어가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교정 치료를 통해서 앞니들이 뒤로 들어가면 우리가 입을 담을 때도 훨씬 더 자연스럽게 입을 담을 수 있게 되고요, 또 억지로 힘을 주고 있던 입 주변 근육들이 자연스럽게 이완됩니다. 교정 치료를 하는 기간 동안 약 1년 반 혹은 2년 정도 기간 동안 딱딱하고 질긴 음식을 안 드시면서 턱 근육들의 부피가 줄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턱선이 갸름해지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죠. 이렇게 돌출입 교정을 통해서는 얼굴 형태의 변화가 특히 코 밑쪽에서 하안면 3분의 1, 즉 얼굴 하반부에서 놀라운 변화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또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경우가 돌출입이면서 무턱 경향이 있는 경우입니다. 턱이 작고 뒤로 빠져 있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위에 입술이 더 튀어나와 보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교정 치료를 통해서 위아래 치아들의 교합을 맞춰주고 입을 살짝 넣어주면 아래 턱 라인이 또렷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죠. 이런 분들은 수술을 하지 않았는데도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턱 라인이 살아나게 되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입이 잘 안 다물어지거나 총명스러워 보이는 인상을 가진 돌출입 환자분들은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개인차가 있을 수 있겠지만요, 치아 돌출을 개선함으로써 입이 들어가고 또 물턱이 개선되면 그런 좋은 얼굴 변화가 나타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얼굴 변화가 별로 없는 교정 치료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어떻게 보면 좀 환상을 깨트리는 거죠. 교정 치료하면서 나도 교정 치료하면 아이돌처럼 되게 이뻐지겠지? 라고 생각하고 오셨다가 또 본인의 기대만큼 결과가 나오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은 입은 돌출되지 않았는데 치아 배열이 살짝 틀어져 있는 경우들입니다. 아니면 덧니가 있거나요, 치열이 삐뚤빼뚤해서 보기는 싫은데 입을 다물었을 때 입술 돌출은 없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입술 라인은, 옆에서 보는 입술 라인은 비교적 좋은 분들인 거죠. 이런 분들에게 교정 치료를 통해서 우리가 치아를 가지런하게 배열하고 치아들을 펴주게 되면 치아 라인들은 정말 예쁘게 변합니다. 그러니까 치아를 앞이나 혹은 측방으로 많이 넓히지 않은 상태에서 치아 배열들을 고르게 펴주는 거니까 치아들의 위치를 유지하면서 그 위치에서 틀어져 있거나 회전되어 있는 치아들만 바로 잡는 치료인 거죠. 이런 경우에는 얼굴 변화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오히려 이런 분들도 많아요. 얼굴이 자기가 좋기 때문에 치아 배열만 삐뚤어진 분들은요, 교정 치료하면서 자기가 얼굴 변화가 없기를 원하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놀라운 건요, 덧니들이 있고 치아 배열이 삐뚤빼뚤한 경우들이 이게 싹 펴지고 덧니가 사라지면 그 예뻤던 얼굴의 아름다운 모습이 훨씬 더 보기 좋아진다는 거죠. 말하거나 웃을 때 치아 배열들이 미모를 방해했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그 미모를 얘네들이 더 북돋아주는 그런 효과를 교정 치료로 우리가 얻게 됩니다. 또 얼굴이 많이 바뀌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골격적인 부정교합이 심한 경우가 그렇습니다. 특히 주걱턱이거나 문턱이 심한 경우, 이런 경우는 치아의 문제가 아니라 뼈의 문제라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위에 턱뼈에 비해서 아래 턱뼈가 많이 튀어나온 주걱턱이거나
혹은 반대로 아래 턱뼈가 너무 열성장돼 있는 무턱의 경우에는 교정 치료만으로 진행했을 때 그 턱뼈의 길이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거나 줄일 수 없기 때문에 치아별만 바꿔서는 우리가 얼굴형의 변화를 많이 기대할 수 없는 거죠. 물론 어느 정도 우리가 배열도 좋게 하고 교합도 맞춰서 저작 기능도 개선하고 또 턱이 덜 나와 보이게 할 수 있지만 원래 가지고 있던 본인 뼈의 형태적인 구조화를 개선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얼굴 형태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얼굴 형태의 변화를 이상적이고 보기 좋게 바꾸시려고 하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악교정 수술을 병행해서 교정 치료랑 같이 진행하셨을 때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얼굴뼈의 비대칭이 심한 경우도 이건 뼈의 좌우의 성장량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교정 치료만으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얼굴뼈의 비대칭이 심한 안면 비대칭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교정 치료를 진행했다 그래서 그 비대칭의 양상들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개선될 수는 있지만 완전히 사라지기는 어렵다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교정을 시작하기 전에 하는 교정 진단 과정이 정말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안 되는 건 안 된다라고 말해주는 의사를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치아 교정 치료와 관련된 얼굴에서 나타나는 오해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흔한 오해 중에 하나가 교정 치료 받고 나면 얼굴 볼살 빠지고 얼굴 길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 제가 많이 받는데요. 실제 교정 치료 받는다 그래서 얼굴 볼살이 빠지거나 혹은 얼굴이 길어지거나 이런 건 교정 치료랑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다만 교정 치료를 받는 동안에는 아무래도 교정 장치가 치아에 부착돼 있거나 투명식 교정 장치를 끼고 계셨을 때는 음식을 먹는 게 좀 불편하죠. 딱딱하고 질긴 거 먹지 말라 그러고 먹고 나면 양치를 바로바로 해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섭취하게 되는 음식물의 양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음식물의 섭취량이 준다는 것은 우리가 섭취하는 칼로리가 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방식은 바뀌지 않았는데 칼로리가 줄면 우리 몸에서는 지방을 사용하면서 그 칼로리들을 소모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잘못되면 우리 얼굴에 있는 얼굴 지방이 이제 빠지게 되는 안 좋은 결과로 나타나는 거죠. 게다가 교정 치료를 하는 동안 딱딱하고 질긴 음식을 먹지 않으니까 턱 근육을 덜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얼굴의 볼륨 자체가 좀 감소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굴의 길이는 가만히 있는데 얼굴 볼살이나 턱선이 갸름해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우리는 가로와 세로의 길이 비율상 가로가 조금 줄어들게 되면 세로적으로 더 길어졌다고 이제 인지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게다가 이제 팔자주름을 묻는 분들도 있는데요. 팔자주름은 저는 사실은 이건 좀 반반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교정치료를 하면 오히려 입이 들어가면서 팔자주름이 옅어지는 경우들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팔자주름이 깊어진다고 느끼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얼굴에 있는 피하 지방이 빠지면서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교정치료할 때 과도하게 입을 후방으로 많이 넣는 이런 치료 계획은 피하는 걸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돌출입 교정치료를 하면서 입을 넣을 때 이걸 적절히 넣어야지 많이 넣는다고 좋은 건 아니잖아요. 입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오히려 나이 들어 보이고 좀 어두워 보이는 인상을 갖는다고 우리가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치료에 임할 때마다 환자분과 충분히 상의를 해서 환자분이 원하는 모습이 어디까지인지를 서로 시각화해서 의견을 주고받고요. 그래서 중간중간 환자분의 얼굴 사진을 찍고요. 혹은 동영상으로 찍어가면서 환자분들의 얼굴 변화량들을 서로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죠. 지금까지 교정치료를 통해서 입술의 변화가 이 정도 됐는데 여기서 더 들어가길 원하는지 아니면 여기서 멈추는 게 좋은지 이런 것들을 허심탄회하게 솔직하게 환자분들하고 상담을 통해서 결정을 해야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얼굴 형태의 변화들을 저는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 한번 정리해 볼까요? 치아 교정으로 얼굴형이 바뀌는 건 마법이 아닙니다. 치아와 잇몸이라는 구조물을 옮겨서 치아와 잇몸이 받치고 있는 입술의 모양을 바꾸는 아주 과학적인 그런 과정입니다. 입이 튀어나와서 촌스러운 인상이 고민이시다. 그런 분들은 교정치료하면 좋은 효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고요. 다만 나 얼굴 형태 크게 불만 없는데 치아만 좀 삐뚤빼뚤해. 그런 분들은 교정치료 한다 그래서 얼굴 형태의 변화가 크지는 않을 겁니다. 얼굴 형태의 변화도 중요하겠지만 건강하고 또 기능적이면서
또 보기 좋은 이런 치아를 얻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요? 내가 교정치료를 통해서 내 얼굴이 바뀔까 안 바뀔까 이걸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근처에 있는 교정 전문 치과에 방문하셔서 담당 교정과 선생님하고 한번 상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린 내용들은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사람마다 뼈의 두께나 치아 뿌리의 상태, 잇몸의 상태, 또 얼굴의 피부 탄력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일률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점은 아니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